콩팥은 심장 다음으로 중요하다. 콩팥이 피로하면 혈액이 탁하고 끈적해진다. 콩팥을 마사지하면 냉증, 부기, 혈액순환 개선, 전신의 피로가 잡힌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생명력의 근원이라 할 정도로 중요한 장기가 있습니다. 몸속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는 신장이라고도 일컫는 콩팥입니다. 하지만 평소 콩팥의 존재나 중요성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간이나 췌장과 같이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웬만큼 손상이 진행되어도 초기에 명확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듯 없는 듯 느껴지지만 이 콩팥이 나빠지면 다양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혈액을 제대로 여과하지 못해 혈액이 끈적해져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필요한 영양분이 몸속 구석구석에 공급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각종 질환과 피로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콩팥을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평생 지치지 않는 몸을 만들어준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일본에서 100만 부 이상 팔린 건강 분야 최고의 베스트셀러 시리즈 중 한 권인 데라바야시 요스케의 피로를 잡아 활력 있게 살려면 콩팥을 문질러라 입니다. 저자는 수많은 저명 인사들이 즐겨 찾는 치료원 원장으로 하루 1분만 문질러도 온몸의 피로가 풀리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면역력이 높아지는 콩팥 마사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간단해서 저도 바로 따라해봤는데요.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몸이 좀 찬 편이어서 틈나는 대로 꾸준히 해볼 생각입니다. 이 책에는 콩팥 마사지 외에도 왜 콩팥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지는지 그 원리를 알려주고 콩팥 마사지로 건강해진 사람들의 이야기와 콩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활습관과 요리법 등 콩팥 건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로를 잡아 활력 있게 살려면 콩팥을 문질러라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시작하며 하루 1분 콩팥 마사지로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손에 넣자. 뭐? 콩팥과 피로가 무슨 상관이지? 콩팥은 그냥 소변 만드는 곳이잖아. 그러나 콩팥과 신체의 피로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 콩팥은 눈에 띄지 않고 주목받을 일도 거의 없는 장기다. 그래서 콩팥 뭔지 잘 모르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심장, 폐, 위, 간, 콩팥, 췌장, 대장, 소장과 같이 신체를 이루는 다양한 장기들 중에서 심장, 폐, 위, 장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는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특정 장기들은 일상생활에서 인식할 일도 많고 이상이 생기면 곧바로 자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입맛이 떨어지면 위가 약해진 것이고 변비나 설사를 하면 장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또 술을 즐기는 사람들은 알코올을 해독해주는 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실감한다. 하지만 평소에 콩팥을 의식할 기회는 거의 없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비교적 깊숙한 곳에 자리하기 때문에 심장, 폐, 위, 장에 비해 정확한 위치를 가늠하기 어려울 뿐더러 존재감을 느끼기도 쉽지 않다. 또한 간, 췌장 등과 함께 침묵의 장기라 불릴 만큼 웬만큼 손상이 진행되어도 초기에 명확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다. 이처럼 있는 듯 없는 듯 느껴지는 콩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몸에서 콩팥은 심장 다음이라고 해도 될 만큼 중요하다. 그렇다면 콩팥은 어떤 기능을 담당할까? 왜 콩팥이 지치면 몸도 피로해질까?
콩팥은 노폐물이 섞인 혈액을 여과해 몸에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나누고 신체에 필요 없는 물질만 소변으로 배출한다. 콩팥이 지쳐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신체에 필요한 영양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불필요한 노폐물이 몸 안에 쌓여 혈액이 오염되고 혈액순환이 저하된다.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신체 활동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온몸에 골고루 퍼지지 못하므로 몸은 쉽게 피로해진다. 콩팥이 지치면 몸까지 지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게다가 콩팥이 지쳐서 혈액을 제대로 여과하지 못하면 혈액이 탁하고 끈적해진다. 끈적한 혈액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혈압이 높아지고 혈관과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어 동맥경화, 심장병, 뇌경색 같은 질환이 생길 수 있다. 결국 콩팥의 피로는 몸의 피로뿐 아니라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콩팥의 건강은 반드시 필요하다. 콩팥의 건강을 지키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무더운 여름날에는 오랫동안 냉방기기에 찬바람을 쐬고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체내 온도가 떨어지기 쉽다. 업무가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이 수면 시간을 줄이기도 한다. 이런 일들은 하나같이 콩팥에 부담을 준다. 그렇다 해도 일상생활 속에서 매번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럴 때 콩팥 마사지를 하면 좋다. 콩팥 마사지라고는 해도 콩팥을 직접 문지르지는 않는다. 동양의학에서는 콩팥과 부신을 아울러 신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는 특정한 지점을 자극해 신을 활성화하는 경락, 즉 신경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허리에 있는 신유와 지실이라는 경혈을 자극하면 콩팥과 부신이 피로회복은 물론 몸 전체의 피로를 풀고 젊음을 되찾는데 큰 효과가 있다. 다만 경혈의 이름을 외우고 위치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마사지할 수 있도록 데라바야시식 콩팥 마사지를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배와 허리 부근을 마사지하는 기본 콩팥 마사지, 다리에 있는 콩팥 관련 경혈들을 마사지하는 다리를 자극하는 콩팥 마사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옆구리와 등에 있는 경혈을 자극하는 커플 콩팥 마사지로 마사지 방법이 구분되어 있다. 상세한 설명과 사진이 함께 있어서 경혈의 이름과 위치를 잘 모르더라도 틀리지 않고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 기본 콩팥 마사지는 1회에 약 1분간 배에서 허리까지를 손으로 꾹꾹 문지르면 되는데 그렇게만 해도 여러 경혈이 자극되고 온몸이 따뜻해진다. 단 며칠만 꾸준히 해도 피로가 풀리고 머리카락에 윤기가 돌며 피부가 젊어지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콩팥 마사지는 피로 회복뿐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 마사지를 통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냉증이 개선되어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고 부기도 빠진다. 또 배, 옆구리 등을 마사지함으로써 허리가 가늘어지는 효과도 볼 수 있다. 1회 1분, 쉽고 간단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데라바야시식 콩팥 마사지를 통해 많은 분들이 콩팥의 활력과 신체의 건강을 되찾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책이 여러분의 콩팥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기본 콩팥 마사지. 콩팥 마사지 방법을 배워보자. 콩팥 마사지의 기본은 양손으로 배에서 허리까지를 문지르는 것이다. 한 번만 마사지를 해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것이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콩팥의 기능도 활발해진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다가 업무 시간 틈틈이 밤에 잠들기 전 기본 콩팥 마사지를 생각날 때마다 실천해보자. 기본 콩팥 마사지 포인트. 포인트 1. 마사지 시간은 1회당 약 1분이다. 포인트 2. 조금 강하게 마사지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근육에 다 더는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힘껏 누른 뒤 마사지를 시작한다. 단, 세게 누르기 힘들다면 무리하지 말고 가능한 만큼만 힘을 주어 마사지한다. 포인트 3. 복식 호흡을 하면서 마사지하면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과 림프의 흐름도 좋아진다. 포인트 4.
금세 땀이 나고 이뇨작용도 활발해지므로 마사지를 한 뒤에는 물을 천천히 마시자. 콩팥에 좋은 경혈. 배, 옆구리. 배에는 황유와 천추, 옆구리에는 대맥이라는 경혈이 있는데 모두 콩팥의 피로를 푸는데 효과적이다. 기본 콩팥 마사지를 하면 배꼽 높이에 있는 콩팥 관련 경혈들을 한꺼번에 자극할 수 있다. 황유. 배꼽 바로 양옆에 있는 경혈이다. 콩팥 질환 외에도 설사, 변비, 식욕 부진 등의 만성 소화기 질환과 당뇨병 개선에 효과적이다. 천추. 배꼽 양쪽으로 엄지손가락 2개 폭만큼 바깥쪽에 있는 경혈이다. 콩팥 방광 등 비뇨기 질환 외에도 소화기 질환, 생식기 질환의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다. 대맥. 배꼽과 같은 높이에 있으며 옆구리의 한가운데에 있는 경혈이다. 요통과 냉증 개선에 효과적이다. 이곳을 자극하면서 신유와 지시를 따뜻하게 해주면 뭉쳐있던 신유와 지시이 풀린다. 등. 등에는 신유와 지실이 있는데 콩팥의 피로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경혈이다. 기본 콩팥 마사지를 통해 신유와 지실을 자극하자. 신유. 배꼽 높이에 있는 경혈이다. 척추에서 엄지손가락 1.5개 폭만큼 바깥쪽에 있다. 콩팥 질환 개선에 효과적이며 그 밖에도 방광질환, 전립선 질환, 생식기 질환, 순환기 질환 개선에 효과적이다. 지실. 배꼽 높이에 있는 경혈이다. 척추에서 엄지손가락 3개 폭만큼 바깥쪽에 있다. 콩팥의 피로회복 개선에 굉장히 중요한 경혈이며 그 밖에도 생식기 질환, 전신피로, 권태감, 소화불량 개선에 효과적이다. 기본 콩팥 마사지 1. 배 마사지. 양손 손가락의 제1관절과 제2관절만 구부려 배에 대고 지그시 누른다. 손을 위아래로 움직여 꾹꾹 문지르면서 양손을 옆구리 쪽으로 조금씩 이동한다. 손가락의 제1관절로 배를 자극한다는 느낌이 중요하다. 기본 콩팥 마사지 2. 옆구리 마사지. 양손 손가락의 제1관절과 제2관절만 구부린다. 제2관절로 옆구리를 자극한다는 느낌으로 손을 위아래로 움직여 꾹꾹 문지르면서 양손을 등 쪽으로 조금씩 이동한다. 기본 콩팥 마사지 3. 등 마사지. 양손을 주먹쥐고 등허리를 꾹꾹 문지르며 마사지한다. 양손을 좌우로 움직이며 조금씩 척추 쪽으로 이동한다. 손가락의 제3관절인 손등 관절로 허리 근육을 풀어준다는 느낌이 중요하다. 양손이 척추에 다다르면 기본 콩팥 마사지가 끝난다. 기본 콩팥 마사지 프로그램. 1. 손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천천히 바깥쪽으로 이동하기. 손 모양을 잡았다면 우선 배꼽 바로 옆에서부터 마사지를 시작한다. 위아래로 왕복 3회 정도 꾹꾹 눌러 문지르면서 천천히 바깥쪽으로 이동한다. 이곳에는 콩팥 기능을 활성화하는 황유라는 경혈이 있다. 2. 배 주위를 충분히 자극하기. 처음 위치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손을 움직여 마사지한다. 이곳에는 콩팥 기능을 좋게 하는 천추라는 경혈이 있다. 3. 손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좀 더 바깥쪽으로 이동하기. 좀 더 바깥쪽으로 손을 옮기며 마사지한다. 배를 자극한다는 느낌으로 꾹꾹 문질러준다. 4. 옆구리를 충분히 자극하기. 옆구리를 마사지할 때도 위아래로 왕복 3회 정도 문지르는데 이때 손이 갈비뼈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자. 옆구리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맥이라는 경혈이 있으므로 충분히 자극해준다. 5. 손을 좌우로 움직여 등을 지압하기. 등에는 신유와 지실이라는 가장 중요한 경혈이 있다.
이 두 경혈을 손가락의 제3관절로 꼼꼼히 문지르며 손을 좌우로 움직이자. 다리를 자극하는 콩팥 마사지. 배와 허리뿐 아니라 다리에도 콩팥의 기능을 돕는 경혈이 많다. 또한 다리는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곳이다. 기본 콩팥 마사지가 익숙해지면 다리 마사지도 해보자. 마사지를 끝낸 뒤에는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 잠깐 시간을 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콩팥과 다리를 보듬어 주자. 콩팥에 좋은 경혈. 발바닥. 용천. 발바닥 한가운데보다 약간 위로 올라간 곳. 발가락을 굽혔을 때 움푹 들어간 곳에 있는 경혈이다. 지압하면 생명의 샘이 솟는다는 뜻을 가진 이곳을 자극하면 활력이 솟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콩팥 질환, 피로, 권태감, 스트레스 개선에 효과적이다. 종아리, 발목. 발바닥 한가운데에 움푹 파인 지점에서 조금 위쪽에는 영곡, 발목에서 종아리까지는 조회, 대종, 태계, 복류, 축빈이라는 경혈이 있는데 콩팥의 피로를 푸는데 효과적이다. 다리를 자극하는 콩팥 마사지로 이 경혈들을 자극할 수 있다. 영곡. 발바닥 한가운데에 움푹 들어간 지점보다 조금 위에 있는 경혈이다. 안쪽 복사뼈와 엄지발가락의 중간에 있다. 정신적 피로, 생리통에 효과적이다. 조회. 안쪽 복사뼈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손가락 한 개 폭만큼 아래에 있는 경혈이다. 이뇨작용 촉진, 냉증 및 부인과 질환에 효과적이다. 태계. 안쪽 복사뼈에서 아킬레스건 쪽으로 가다가 움푹 파인 곳에 있는 경혈이다. 다리 냉증, 부기, 피로를 개선하고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 대종. 태계에서 손가락 한 개 폭만큼 내려간 곳에 있는 경혈이다. 콩팥과 관련된 만성질환 외에 폐와 기관지의 기능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복류. 태계에서 엄지손가락 2개 폭만큼 올라간 곳에 있는 경혈이다. 정력 감퇴, 권태감, 부기와 허리 통증, 귀 관련 질환에 효과적이다. 축빈. 복류에서 엄지손가락 3개 폭만큼 올라간 곳에 있는 경혈이다. 디톡스 효과가 있으며 다리가 붓거나 쥐가 났을 때 멀미에 효과적이다. 다리를 자극하는 콩팥 마사지. 1. 용천. 스트레스 완화. 양손 엄지손가락을 겹친 뒤 가운데 발가락에서 손가락 3개 폭만큼 아래에 있는 움푹 파인 곳을 지그시 누른다. 10회에서 20회 정도 꾹꾹 문질러 경혈을 자극한다. 2. 영곡. 마음의 피로를 풀 때. 손을 주먹 쥔 뒤 손가락의 제2관절을 안쪽 복사뼈와 엄지발가락의 중간 지점에 대고 10회에서 20회 정도 꾹꾹 눌러 문지르듯 손을 움직인다. 3. 태계, 대종, 조회. 발의 냉증, 부기, 부인과 질환 개선. 손을 주먹 쥔 뒤 손가락의 제2관절을 안쪽 복사뼈 부근에 대고 지그시 누른 다음 안쪽 복사뼈를 향해 10회에서 20회 정도 문지른다. 4. 복류. 요통, 권태감, 부기 개선. 손을 주먹 쥔 뒤 가운데 손가락의 제2관절로 세 번째 마사지 지점보다 엄지손가락 2개 폭만큼 올라간 곳을 지그시 누른다. 사진의 화살표 방향으로 10회에서 20회 정도 문지르며 충분히 자극해준다. 몸이 나른하거나 부었을 때 이곳을 마사지하면 좋다. 5. 축빈. 뛰어난 디톡스 효과. 손을 주먹 쥔 뒤 가운데 손가락의 제2관절로 네 번째 마사지 지점보다 엄지손가락 3개 폭만큼 올라간 곳을 지그시 누른 다음 사진의 화살표 방향으로 10회에서 20회 정도 문지른다. 다리가 부었을 때 효과적이다. 콩팥 마사지로 시작은 쉽게, 피로는 바로바로.
콩팥 마사지를 하면 왜 신체 피로가 풀릴까? 요즘 금방 피곤해지네. 왜 이렇게 나른하고 기운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꼭 콩팥 마사지를 해보자. 콩팥과 관련된 경혈을 마사지하면 콩팥의 피로가 해소된다. 콩팥의 피로가 풀려 콩팥 기능이 활성화되면 혈액 속에 흐르던 체내의 불필요한 물질이 재흡수되고 노폐물이나 불필요한 물질은 소변으로 배출된다. 그러면 혈액이 맑아져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체 활동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가 온몸 구석구석에 전달되므로 피로해지지 않는다. 혈액이 깨끗해지면 면역력이 높아져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콩팥 마사지는 부신피질 호르몬이나 아드레날린 등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부신도 함께 자극하기 때문에 자율신경 조절과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며 마사지를 통해 콩팥 기능이 좋아지면 체내의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개선되고 조혈 호르몬도 정상적으로 분비되어 부기와 빈혈이 해소된다. 이처럼 콩팥 마사지는 몸의 피로를 풀어줄 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콩팥 마사지는 누구나 실증 내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다. 콩팥 마사지는 단 1분만 해도 몸이 따뜻해진다. 하룻밤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린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을 정도다. 매일 마사지를 하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일주일 정도 콩팥 마사지를 실천한 체험단의 산화 스트레스 수치를 측정했더니 다음과 같이 수치가 감소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30대 여성은 593에서 519로, 40대 남성은 298에서 282로, 60대 남성은 297에서 285로 낮아졌다. 우리 치료원에서 시술을 받았던 환자들도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는 한다. 콩팥 마사지를 시작한 뒤로는 피로가 쌓이지 않아요. 체내에 흡수된 산소가 세포로 운반된 뒤 지방이나 에너지원을 태워 열량을 발생시키면 그때 소비된 산소의 일부는 활성산소 또는 자유라디칼로 변환된다. 활성산소와 자유라디칼은 공기 중 산소보다 몇십 배나 높은 산화력을 띠기 때문에 세포에 손상을 주어 피로와 노화를 촉진시키거나 면역력을 저하시켜 다양한 질환을 불러일으킨다. 잘못된 생활습관, 불규칙한 식생활, 스트레스 등이 활성산소와 자유라디칼을 과잉 생성시키는 주범이다. 콩팥 마사지는 1회에 딱 1분, 특별한 지식이나 도구 없이 할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일을 할 때, 업무 시간 틈틈이, 밤에 잠들기 전 언제든지 간단히 할 수 있고 아프거나 번거롭지 않다. 그런데도 피로가 풀리고 몸에 활기가 도는 것을 곧바로 체감할 수 있다. 쉽게 실증을 내는 사람도 꾸준히 계속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다. 피곤한 사람은 신경 경혈이 뭉쳐 있다. 콩팥과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을 아울러 신이라고 부르는데 동양의학에서는 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이 날 때부터 지닌 생명력, 음식이나 호흡을 통해 얻은 에너지는 모두 신에 모인다. 신은 중요한 해독 기관인 동시에 생명력의 원천이다. 신은 체내의 수분을 조절하는 동시에 발육, 성장, 생식, 면역계 등을 담당한다. 콩팥 기능이 활발하고 생명력이 충분한 사람은 몸과 마음 모두 활력이 넘치며 젊고 건강하다. 반대로 콩팥이 허약하고 생명력이 부족한 사람은 피로, 노화, 생식기능 저하 등 다양한 신체 이상이 나타난다. 신경 경혈을 풀어주면 피로가 풀린다. 동양의학에서는 몸에 기라는 에너지가 흐른다고 하며 기가 지나는 길을 경락이라고 부른다. 경락의 중간중간에 기가 모여드는 중요한 지점이 경혈이다. 경혈은 무수히 많으며 각각 심장, 폐, 위, 장 등 우리 몸 어딘가의 신체 부위와 연결되어 있다. 만약 몸에 타격을 받거나 문제가 생기면 기의 흐름도 덩달아 흐트러지고 그 부위를 담당하는 경혈에도 변화가 생긴다. 오랜 경험을 통해 콩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던 나는 혹시 피로가 해소되지 않은 원인이 콩팥이 지쳐서가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지실이 뭉친 환자는 그곳을 특히 정성 들여 마사지했다. 그 결과 환자로부터 이런 소감을 듣게 되었다.
지금까지 가시지 않던 피로가 거짓말처럼 풀렸어요. 그뿐 아니라 여러 번 시술을 받은 환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했다. 눈 밑에 보이던 다크서클이 사라졌어요. 흰머리가 줄었어요. 그런 후기가 점점 많아지자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콩팥의 피로를 풀면 신체의 피로도 풀린다. 콩팥이 젊어지면 몸도 젊어진다. 콩팥은 당신의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해준다. 이제 콩팥의 기능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콩팥은 횡격막 바로 아래에 좌우로 한 쌍이 있으며 강낭콩 모양이다. 배보다 등 쪽에 가깝고 비교적 몸안 깊숙이 자리하기 때문에 심장, 위, 장 등에 비해 콩팥의 존재를 의식하기는 쉽지 않다. 크기는 주먹보다 조금 크며 무게는 겨우 130g 정도다. 콩팥은 이렇게 작고 가볍지만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는 언제나 물질 대사가 이루어진다. 숨을 쉬거나 음식을 소화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세포가 생겨나고 변화하기를 반복한다. 그 결과 반드시 다음과 같은 노폐물과 불필요한 물질이 발생한다.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 과잉 섭취한 수분, 영양소, 오래된 세포, 장내 세균의 사해. 보통 이러한 물질들은 혈액, 림프액, 소화기관을 통해 폐, 간, 콩팥, 장 등으로 운반되어 호흡, 대소변, 땀 등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된다. 이때 가장 많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신체 기관이 콩팥이다. 콩팥이 하는 가장 중대한 일은 노폐물이 섞인 혈액을 여과해 필요한 물질과 불필요한 물질을 나누고 신체에 필요 없는 물질만을 소변으로 만들어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콩팥은 혈액을 깨끗하게 정화한다. 콩팥은 수분량과 전해질의 균형도 조절한다. 콩팥은 사고체와 요새관을 비롯한 수많은 세포와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다. 더욱이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해 뇌 다음으로 정밀하다는 말도 있다. 사고체는 모세혈관이 털 뭉치처럼 꼬여서 형성된 직경 약 0.2mm의 덩어리로 좌우의 콩팥에 총 200만 개 정도 존재한다. 콩팥에 노폐물을 하면 혈액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사고체로 흘러 들어간다. 사고체는 그 혈액을 여과해 소변의 재료가 되는 원료를 만든다. 이때 적혈구와 단백질 등을 걸러내서 혈액과 체세포로 돌려보내고 미네랄, 아미노산, 요소, 수분 등을 원료로 남긴다. 참고로 콩팥은 좌우를 합하면 하루에 200리터의 원료를 만든다고 알려져 있다. 무려 드럼통 하나 분량이다. 하지만 소변으로 배출되는 원료는 그 중에 겨우 1%다. 요새관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체내에 필요한 미네랄, 아미노산, 포도당, 재이용 가능한 질소, 유황, 인, 수분 등을 선별해 재흡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콩팥은 다음과 같은 기능도 담당한다. 체내의 수분량 조절, 나트륨, 칼륨 등 전해질 균형 조절. 콩팥은 이렇듯 우리 몸의 성실한 일꾼임을 알 수 있다. 자, 콩팥 생활을 시작하자.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면 콩팥이 약해진다. 콩팥이 지치거나 약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심각한 질환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신염, 신장경화증, 신장암 등의 질병에 걸리면 콩팥 기능이 저하된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리는데 병에 걸려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거나 가볍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상 징후를 무심코 지나기 쉽고 증상을 자각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후인 경우도 적지 않다. 콩팥 질환의 증상으로는 피로감, 권태감, 혈뇨, 단백뇨, 얼굴과 다리 부종, 식욕부진, 구역질, 혈압 상승 등을 꼽을 수 있다. 일상생활을 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단백뇨, 혈뇨, 빈뇨를 보는 등 소변의 이상을 느낀다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심각한 질환 외에도 콩팥의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은 많다. 그중 한 가지로 냉증이 있다. 동양의학에서는 신은 냉기에 약하다라고 한다.
몸이 차가워지면 콩팥 속의 모세혈관이 수축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노폐물의 운반과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잘못된 식생활도 콩팥을 지치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물론 과식을 하거나 수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도 콩팥을 피로하게 만든다. 덧붙여 수면 부족, 운동 과다, 스트레스도 콩팥에 큰 부담을 주며 콩팥 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냉증을 해소하고 기초 대사량을 높이자. 콩팥 마사지를 하면 피로 회복 외에도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콩팥의 피로가 풀려 혈액이 깨끗해지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발생했던 다양한 신체 이상도 개선되기 때문이다. 한 예로 냉증이 있다. 냉증이란 체온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를 가리키는데 몸이 차가우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피부 노화, 생리불순, 불면, 현기증 등 다양한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냉증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손발과 같은 신체 말단이 냉하지만 하반신만 냉하거나 신체 중심부의 체온만 낮은 사람도 있다. 체온계로 열을 재면 문제가 없지만 몸이 차갑게 느껴지는 경우나 손발은 따뜻한데 내장 온도가 낮은 경우다. 부위에 따라서 다르지만 몸이 차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쉽다. 쉽게 피로를 느끼고 몸이 잘 붓는다. 목과 어깨가 뻐근하고 두통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많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가도 땀이 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몸을 따뜻하게 해도 손발이 금방 차가워진다. 설사 또는 변비가 있다. 감기에 자주 걸린다. 체온이 떨어지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체질로 변한다. 냉증은 만병의 근원이라 할 만큼 다양한 질환과 신체 이상의 원인이 된다. 냉증 때문에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체내에 필요한 산소, 영양소, 호르몬 등이 몸 구석구석으로 운반되지 않기 때문에 세포와 장기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거나 자율신경이 교란된다. 또한 몸이 차면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걸리기 쉽다. 인체에는 타고난 면역력이 있다. 체내의 면역세포는 외부에서 침투한 병원체, 내부에서 발생한 암세포 등과 끊임없이 싸우며 지친 몸을 치유하거나 질병을 막아준다. 하지만 체온이 낮아지면 면역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쓰는 효소 생산량이 감소돼 면역세포의 활동이 둔해지고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몸이 차면 내장 기능이 둔화되기 때문에 먹은 음식을 제대로 소화해 에너지를 얻을 수 없게 된다. 그 때문에 피로, 권태감,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기초 대사량도 떨어진다. 내장 온도가 1도씩 낮아지면 기초 대사량은 12%나 저하된다. 이렇게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 신진 대사 속도가 느려져 노화가 촉진되고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살이 빠지지 않는 체질로 변한다. 이처럼 냉증은 다양한 신체 이상을 일으키고 때로는 암과 같은 큰 질병의 원인이 된다. 냉증의 원인으로 연령 증가, 운동 부족, 흡연, 과도한 스트레스 등을 꼽을 수 있다. 원인이 무엇이든 몸이 차가워지면 다음과 같은 악순환을 반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원인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나빠진다. 기초 대사가 저하되고 체내 열 생산이 감소한다. 체온이 떨어진다. 혈액순환이 더 나빠진다. 콩팥의 피로 때문에 체온이 내려가는 일도 있다. 콩팥이 여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혈액 속 노폐물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노폐물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콩팥은 냉기에 가장 취약한 장기다. 콩팥이 냉하면 신체에 필요한 성분을 원료에서 뽑아내 재흡수하는 기능이 저하된다. 그렇게 되면 색이 옅고 수분이 많은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가 발생하기 쉽다. 이처럼 콩팥과 냉증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신체를 냉기로부터 보호하고 냉증 때문에 생기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식생활 등 생활습관에 주의를 기울이고 콩팥 마사지를 통해 콩팥 기능을 활성화시키자. 수면 부족, 냉증, 스트레스가 콩팥을 위협한다. 콩팥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물론 마사지를 통해 콩팥의 피로를 어느 정도 풀어줄 수는 있지만 그 전에 생활 습관이 어떠했는가에 따라 콩팥의 피로와 손상 여부가 크게 달라진다. 그뿐 아니라 질환이 발생한 뒤에도 되도록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생활을 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증상 개선의 정도가 전혀 다르다. 생활 습관 중에서도 수면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은 잠을 자면서 몸을 쉬게 하고 다음 날에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데 콩팥을 포함한 체내의 각 장기도 다르지 않다. 깨어있는 동안 쉬지 않고 일했던 내장기관은 자는 동안 피로를 풀고 힘을 비축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면 당연히 녹초가 되어 기능이 저하된다. 2015년 미국의 브리검 여성병원은 환자 4,238명을 대상으로 11년간의 자료를 분석해 수면 시간이 짧은 사람은 콩팥 기능이 빨리 저하된다고 발표했다. 하룻밤의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여성은 7시간에서 8시간을 자는 여성보다 콩팥 기능이 먼저 쇠퇴할 위험이 65%나 높았다고 한다. 콩팥이 충분히 쉬려면 수면 시간뿐 아니라 수면의 질도 중요하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2시간에서 4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체내에 음식물이 있으면 콩팥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수분과 염분 등을 조절해야 하므로 충분히 쉴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몸이 냉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수면 중에 각 세포와 조직을 점검하는 작업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취침 전에는 입욕 등을 통해 체온을 높이고 여름이라도 냉방을 튼 채 잠들지 말고 이불을 꼭 덮고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냉증과 스트레스는 당연히 콩팥에도 큰 적이다. 신체 온도가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해 혈액순환이 저하되기 때문에 혈액을 통한 노폐물의 운반과 배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콩팥 기능이 저하된다. 그 결과 소변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빈뇨가 생기거나 소변 횟수가 극단적으로 적어진다. 더욱이 배출되지 않은 노폐물 때문에 요도염 등이 생길 수도 있다. 한편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긴장을 하고 몸이 냉할 때와 마찬가지로 혈관이 수축해 혈액순환이 나빠진다. 게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필요 이상으로 혈압이 상승하고 콩팥과 사구체의 모세혈관에 큰 부담을 준다. 스트레스는 요산치도 높인다. 일반적으로 체내에서 단백질 대사가 이루어지면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요산이 발생한다. 항산화 작용이 있는 요산은 인체에 필요한 물질이지만 요산치가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 염증, 고요산혈증, 통풍 등을 일으키기 쉽다. 냉증과 스트레스 외에도 만병의 근원이라 불리는 요인이 또 하나 있다. 바로 과음과 흡연이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몸에 유연한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위, 간, 심장 등 신체의 모든 장기에 해를 끼친다. 물론 콩팥도 예외는 아니다. 콩팥에 부담을 주는 1회 음주량은 맥주 1리터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술을 적정량 이상으로 마시면 콩팥에 다양한 영향을 끼친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혈액을 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일부 술에는 요산의 재료가 되는 풀인체가 포함되어 있어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될 때 요산도 발생시키기 때문에 과음을 하면 요산 과잉 상태가 된다. 담배는 술과 비교했을 때 언뜻 콩팥과 무관해 보이지만 사실 상당히 큰 해를 끼친다.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온몸과 콩팥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혈압도 상승시킨다. 2003년에는 담배를 하루에 20개비 이상 피운 흡연자가 말기 신부전에 걸릴 위험성은 비흡연자의 2.3배라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 피로를 잡아 활력 있게 살려면 콩팥을 문질러라 읽어드렸습니다. 평소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위인 콩팥, 이 콩팥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는데요. 콩팥 마사지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